신사 파출소 얼마 주면 살지 판다고 한 적도 없던 물건을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개요 한번 보실게요. 도로 현황은 50m, 8m 코너 도로에 위치하고 있고 실제로 토지는 68.06평, 그리고 용도 지역은 제3조 일반 주거 지역이랑 일반 상업 지역 같이 있는 노선 상업 지역입니다. 지금 공시지가만 보면 6억 78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전체 전반적인 상세 내용 한번 보시면 신사역 그 3호선 신분당선에서 도보 4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그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거기서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중교통 접근성 우수합니다. 그리고 꾸준한 유동인구 있는 위치라 가지고 또 높지 않은 경사지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지속적으로 하는 위치고, 본입지는 사업 및 병원으로서 임차 수요가 생각보다 많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한남 IC 접근성이랑 도산대로 접근성이 좋은 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50m, 8m 도산대로 코너에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차량 접근성이나 유도인구 접근성 우수하고, 그리고 입지적으로 보았을 때 가시성 매우 뛰어납니다. 그리고 건폐율 및 용적률은 상대적으로 많이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원거리에서 보는 지도를 보면서 같이 말씀 나누면, 지금 분석하고 있는 신사파출소가 여기 있고 신사역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한 도보 4분 정도밖에 안 돼 있고, 그리고 지금 분석하고 있는 신사파출소에서 도산대로로 바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산대로 접근성 좋고 강남대로로에 대한 진입도 편한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지금 그 RC 한남이 있어서 뭐 다른 타 지역으로에 대한 접근성 또한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 좀 보시면 지금 그 보라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쪽이 가로수길이고, 지금 이쪽 라인이 세로수길 라인, 그리고 지금 물건 같이 있는 이쪽 라인이 나로수길이라고 불리는 라인이고, 지금 이쪽 파란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이쪽 라인이 실제로 신사 주요 목자 상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가로수길보다는 세로수길에 사람이 더 많고, 그리고 나로수길 이쪽 라인 같은 경우는 사실 사람이 엄청 많다고까지는 할 수 없는데, 실제로 사옥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뭐 이쪽 라인까지는 음식점이나 이렇게 해서 임대 수요는 지속적으로 있는 라인이고, 그리고 사실 이쪽 정도까지 해가지고 경사도가 조금 심한 곳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임대 수요가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례 신사선이 예상은 원래는 2028년도 이렇게 적혀 있긴 한데 조금씩 계속 지연이 되고 있어가지고 한 2030년도까지는 좀 보셔야 되고, 그러면 위례 신사선이 개통되고 나면 그 호재가 발현되면서 좀 추가적으로 집가 상승이 더 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물건을 좀 지적도를 같이 본다고 하면 지금 8m, 50m 코너 도로에 위치하고 있고, 지금 토지 모양이 엄청 이쁜 편은 아니고, 그리고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에 대한 토지 면적이 생각보다 좀 많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지가 매우 좋은 곳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도로들 관련해 가지고 그 토지 면적이 그 몇 미터 정도 다 있는지를 봤는데, 8m 도로에는 지금 24.1m 정도 들어가 있고, 지금 50m 도로에는 지금 10.8m 정도 들어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맞닿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각 토지별로 본다고 하면 지금 앞쪽에 그 조그만 토지, 지금 일반 상업지역으로만 되어 있는 토지가 지금 가로구입부 최고 높이 제한이 있고, 그 외의 내용들을 봤었을 때는 지금 건축선 지정대에서 3m 후퇴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그 외에는 다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은 조금 중점적으로 체크 한 번 더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그 다음 바로 옆에 있는 토지까지 539-13번지까지도 같이 본다고 하면, 지금 539-13번지는 일반 상업지랑 제3종 일반 주거지역 같이 되어 있고, 여기도 똑같이 가로구입별 최고 높이 제한 지역으로 표기되어 있고, 건축선 지정돼 있어서 3m 후퇴하고 있는 거 동일합니다. 그 외에는 사실 큰 특이사항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그 가로구입부의 최고 높이 제한이 몇 미터 정도 되는지 약간 이걸 같이 보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게 아까 제가 표기해드린 물건 위치고, 그 물건 위치 중에 지금 기준 높이가 간선, 그러니까 간선 같은 경우는 실제로 도로를 끼고 있는
좀 넓은 도로 기준으로 체킹을 하는데, 이 도로를 간선도로라고 하고, 여기 같은 경우는 기준 높이 60m, 최고 높이 80m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 지역 자체를 누가 들고 있냐고 보면 지금 파출소 들어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경찰청에서 들고 있겠죠. 그 다음 옆에 있는 토지 또한 경찰청에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토지 이음이라고 해서 저희 국가에서 운영하는 쪽 들어가시면 그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참조 자료로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현행화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그 3종이나 일반 상업지에 대한 비율이 조금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그때 확인하면서 자료 넣으면서 지금 용적률 같은 경우는 3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300%까지도 지금 허용되어 있잖아요. 3년간은 뭐 지금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지으면 이 정도는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잘못된 거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참조 자료로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러면 이제 이 토지를 사서 어느 정도까지 지을 수 있을지는 계략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각 토지별로 해서 뭐 비율이나 이런 거를 체크해 봤을 때 그 신사동 539-1, 2번지가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 113.6제곱미터, 그리고 일반 상업지역이 86.8제곱미터, 그리고 신사동 539-13번지가 일반 상업지역이 24.6제곱미터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거를 각각 소개를 한다고 하면 이 정도,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중이 그러면 제3종 일반 주거지역 비중 자체가 50.49%, 그리고 일반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49.51%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되어 있고, 실제로 이 두 개 토지를 가지고 건물을 짓는다고 했었을 때 건폐 용적률을 같이 봐야 되는데, 그러면 얘랑 지금 이게 제3종 일반 주거지역 기준으로 했었을 때 건폐 용적률이고, 여기가 지금 일반 상업지역 했었을 때 건폐 용적률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중평균을 한다. 그러니까 가중평균이 무슨 말이냐면 이 퍼센테이지랑 얘들 곱해서 이 퍼센테이지랑 얘 곱한 거를 더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랬을 때 각각의 건폐율 54.951111% 그리고 용적률 547.56%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넓이와 높이를 지을 수 있다. 그리고 저희가 앞쪽에서 조금 봤었을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기준 높이 있었죠. 그 기준 높이를 60m로 인지를 하고, 지금 건폐율이 이 정도 짓고, 그리고 용적률이 이 정도라고 하면, 그리고 지금 그 대로변 20m 넘는 대로변에 끼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사서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똑바로 다 올릴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층당 한 4m 정도로 예를 들어 봤을 때도 한 10개 층은 지을 수 있겠죠. 지상으로는 10개 층. 그러면 40m 정도까지 쓴다고 했었을 때도 사실 지금 앞쪽에서 봤었을 때 60m까지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다 찾아 먹을 수 있다라고 알 수 있으시죠. 그래서 이것까지는 머릿속에 같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제가 뒤쪽에서 금액 분석할 때 이거를 같이 이야기를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까지는 같이 생각을 하시고 계시면 좋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물건 관련해 가지고 경사도 한번 봐야 되거든요. 지금 저희 물건 자체가 여기 있고,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 라인이 그 언덕이 살짝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신사 파출소 있는 부분은 언덕이 엄청 심한 쪽은 아니고 이쪽부터 언덕이 시작되는 라인이긴 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보시면 되고, 이거는 호갱로너에서 자료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참조하시면 되고, 이제 유동인구를 봐야 되는데, 사실 신사역 관련해가지고 유동인구 보시면 사실 이쪽 라인이 가장 많아요. 어쩔 수 없는 게 왔다 갔다 그 지하철 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신분당선까지 같이 있는 게 신사역이기 때문에 지금 경기 남부 쪽으로 가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 이쪽 통해 가지고 그 신사역 통해서 가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리고 신사역 아까 제가 상권들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가로수길, 여기 세로수길, 여기 나로수길, 그리고 여기 먹자 라인. 그래서 이쪽 신사역 근처 먹자 라인도 사람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많은 거는 사실은 세로수길. 최근 세로수길 같은 경우 약간
그 F&B 쪽이나 아니면 조금 트렌디한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서 데이트 하러도 많이 가시고, 그리고 신사역 같은 경우는 대로변도 병원이나 이런 상권들이 있어서, 그리고 오피스도 같이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신사 지금 파출소에 있는 라인까지도 유동인구 꽤 많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한번 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여기 빨간 색깔들 좀 많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으시고, 근데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신사 파출소 바로 앞에 있는 유도인구, 이쪽 라인에 몇 명이나 왔다 갔다 하냐 하루에, 약간 이런 게 궁금하실 텐데, 하루에 약 1900명 정도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러면 1900명이면 앞서도 분석해 봤을 때 이제 하루에 1500명 이상 되면 사실 유도인구 많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꽤 많은 유도인구 왔다 갔다 한다라고 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 이게 지금 저희 덩어리 관련해 가지고 확인해 보려고 제가 좀 들고 온 거고, 사실 도산대로 자체가 지금 제가 이거를 그 밸류맵에서 들고 오긴 했는데, 도산대로는 사실 몇백억짜리 거래되는 거는 뭐 사실 좀 우습게 거래가 잘 되거든요. 그리고 그 서울 강남구 안에서 주요 대로변 중에 하나라서 좀 지금 저희가 분석하고 있는 물건 같은 경우도 금액이 혹시나 크더라도, 지금 저희가 예측하는 금액이 제가 제일 마지막 쪽에 말씀드릴 텐데, 좀 예측하는 금액이 크더라도 거래는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고, 이걸 지금 그 실제로 최근에 팔린 사례가 국제빌딩 매각 사례가 있어서 이거는 비교해 보실 텐데, 국제빌딩도 제가 앞쪽에서 건폐율 용적률 확인하듯이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건폐율 이 정도, 용적률 이 정도 해서 지금 그 신사 파출소에서 지을 수 있는 게 더 용적률이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용적률 100% 정도 차이가 나는데 한 2개 층 정도 차이가 나고, 그렇다고 했었을 때 지금 그 국제빌딩이 더 작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같은 경우는 영향을 안 받겠죠.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이 물건도 지어진 지는 좀 됐고 안에 그래도 수리를 한번 리모델링 한번 쭉 하셨거든요. 그래서 컨디션은 조금 좋긴 한데 지금 용적률을 좀 제대로 다 못 받은 건물로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추후에는 신축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 건물 자체가 지어져 있다는 메리트, 그리고 최근에 리모델링 했다는 메리트가 있어서 지금 평당 2억 5,600 정도의 토지 가격이 잡혀 있긴 한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신사 파출소가 더 좋다 생각이 되어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건을 본다고 하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평당 2억 5,600 국제빌딩보다 입지도 우수하고, 그리고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또 좋아 보이기 때문에 국제빌딩보다는 평당 가격이 더 높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그런 생각에 지금 예상가를 190억 정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해당 물건은 다시 한번 좀 보신다고 하면 50m, 8m 대로변 코너에 좀 위치하고 있고, 토지 면적 68.06평, 그리고 공시지가 116억 780만 원 이렇게 잡혀 있고요. 그리고 사실 건축물 정보를 아예 안 적은 이유가 건축물 대장이 없어요. 이게 뭐 일부러 등록 안 해놨을 수도 있고, 저희 파출소 경찰서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조금 중요한 건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안 해뒀을 수도 있긴 한데, 일단 없어서 제가 굳이 기재를 안 했고, 신사역에서 도보 4분 거리,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도보 2분 거리, 그래서 대중교통 접근성 좋고 유동인구 꽤 많고 높지 않은 경사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살짝 경사가 있긴 한데 엄청 높진 않아요. 그래서 인근으로는 지금 사업 및 병원에 대한 임차 수요 풍부하고, 인근 한남 IC 접근성이 좋고 도산대로 접근성이 좋아서 타 지역으로의 그 왔다 갔다에 대한 편의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50m, 8m 도산대로 코너에 위치하고 있고, 차량 접근성이랑 유도인구 접근성 우수합니다. 그리고 노선 상업지라서 일반적인 제3중 일반 주거 지역보다는 건폐율 및 용적률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같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제가 일단 1차적으로 판단을 한 금액이 190억인데 사실 190억을 만약에 주고 사야 된다고 하면 현 상황에서는 조금 고민해 볼 것 같아요. 엄청 매력적인 금액이라는 느낌이 안 들어서 좀 고민할 것 같고, 이제 그 다음 제가 180억으로 금액을 예측했었을 때는 이제 평당 2억 6,500 정도인데, 저는 이 정도 금액이면 무조건 살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돈이 있다면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이 정도 금액이면 좋아 보인다 라고 생각하는데, 대표님들께서는 어느 정도 금액에 이거를 살 수 있으면 살까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물건 분석을 많이 해보시면 아무래도 내가 물건을 살 때 이게 합당한 금액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하시기 편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